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에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일 쌍방울 대북 소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피의 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사건 특검까지 예고하면서 사실상 하루에 하나꼴로 특검법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1년 7개월째 수감 중이고 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선고 연기를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화영 씨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변호사를 대거 공천했고 이번에 이들은 방탄용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배치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를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 배치한 것은 상임위를 통한 상시 방탄을 예고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탄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아예 이 대표 본인의 변호인들을 국회로 입성시켜 입법부를 개인 방탄의 아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나랏빛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씀씀이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 분식한 데 이어 나랏빛 전망까지 축소해서 실정을 가리려 한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 때 기획재정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에는 153%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산출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홍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원래 재량 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 지출 증가율과 연동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재부는 81%로 낮춘 수치를 만들었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장기 재정 전망 협의회가 검증하도록 한 절차도 빼버렸습니다. 기재부 주무국장인 A국장이 홍 부총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실무자들이 반대했지만 A 국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재부 담당 팀장과 실무자들은 홍 부총리 지시가 부당하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반대 가정을 한 것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제대로 된 전제를 적용해서 재정 전망을 해봤더니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148.2%로 도출됐습니다. 애초 기재부 전망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홍 전 부총리가 왜곡된 수치를 고집한 것은 문 전 대통령 지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예측치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했고 한 달 뒤에 81%라는 왜곡된 수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문 정부는 나랏빛 내서 돈 푸느라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2016년 말에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2021년 말 971조 원으로 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빚은 폭증시키면서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눈가림한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정상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 민주당 의원은 28년째 5억 원으로 묶여있는 일괄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왔는데 전향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우리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50억 원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이후 24년째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원과 일괄 공제액 5억 원은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4배 커졌고 집값은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1997년엔 서울 강남 압구정동 60평 아파트를 물려받아야 상속세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서울의 20, 30평대 아파트라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 결과 상속세 납부액이 2000년 5,137억 원에서 2021년 5조 1,764억 원으로 20년 새 10배로 불어났습니다. 상속세가 중산층 징벌 세금처럼 된 것입니다. 기업 관련 상속세는 더 가혹합니다. 두세 번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 세금이 됐습니다. 과도한 기업 상속세는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깁니다. 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에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 달러로 부부 합산으로는 350억 원 정도의 재산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해 진척이 없었습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 12조 원,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낡고 과도한 상속세가 투자,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과 함께 일반 중산층에 가해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상속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소득,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공제 한도, 과표 구간 상향 조정, 최고 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대북송금 1심 유죄, 이 대표의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씨 요청으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 달러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유죄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며 북의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이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화영 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 씨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씨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화영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의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이화영 씨는 도를 넘은 사법방해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